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이유를 저도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답을 아는 그 연구원분께서 주셨어요. 그걸 딱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느낀 게, 오토바이는 확실히 불친절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그거였죠. 자, 논란이 시작된 거, 스티어링 각도. 처음에 왜 이렇게 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보정한 막 의도적으로 흔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일단 오해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 스티어링의 인풋 값, 왜 이게 들어갔는지 이유를 아세요. 자, 긴급 조항 상황이죠. 근데 확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확 하고 순간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차가 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선을 다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를 잡기 위해서 다시 회복의 과정을 거치죠. 자,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또 기우뚱하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를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준 거죠. 일종의 카운터 스티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막 이렇게 흔들어서 그게 뒷바퀴를 띄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뒷바퀴가 뜬 건 그 환경이 아니라 가벼운 슬라럼 환경에서 뜬 겁니다. 자, 뒤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다행히 많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인풋량 많아지고 그 다음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저희도 놓쳤던 거죠. 왜냐면 모든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늘상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는 전체 소비자 중에 10%를 타겟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막기 위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을 때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회피라는 걸 하는 이유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뭐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낙석이 떨어졌다, 이럴 때 확 하고 놀래서 피하잖아요. 그 상황을 가정한 거고,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레인 체인지와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자, 지금은 저희 업무차거든요. 기아 카니발. 이게 아마 17년식, 18년식 정도 될 거고, 좀 뭐 마일리지 보이시죠? 12만 킬로 된 모델입니다. GPS 오차 맞춰서 103 정도. 자, 그리고 가속 페달 띄면서 시작하죠. 자, 다시 속도 올려볼까요? 시작. 카니발은 문제가 스티어링이 빠르게 들어갈 때 충분한 그 토크가 형성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자분들은 이런 운전을 하실 일 없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이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 조작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는 건 잘 갔는데 일단 들어가기까지 너무 힘이 들고, 그래도 뭐 보정은 잘 되는 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00km 타겟 슬라롬을 해보죠. 시작을 해볼까요? 자, 향후에 요 리듬감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요 정도의 리듬.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돌릴 때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좋네요. 자, 105, 104, 103 시작해볼까요? 자, 다시 힘들어. 다시
이게 또 스티어링이 야,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지금 평가하는 게 이제 의미는 없는 차지만 이 당시에 스티어링도 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 조작도 너무 가벼워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그냥 요 정도 리듬감으로 뭐 그냥 가상의 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랑 거의 같아요. 차선을 다 나가면 다시 감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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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정도. 자, 이번에는 이건 사실 뭐 카니발 오너분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자, 스티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같은 상황은 갑자기 도로에 뭔가 출현했을 때 확 하고 피하는 그런 조작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저 차 추월할 거야, 요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거리가 안 나올 것 같네. 자, 일단 뭐 한 150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 별로,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도로에서 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저거 추월해야지 하는 스티어링 조작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BMW X7 때 이 시험을 처음 했거든요. X7 잠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도로에서 갑자기 도로에 있는 뭔가의 장애물을 피하게 돼야 될 텐데요. 자, 테스트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오, 너무 빠른데? 사실 이렇게 확 하고 스티어링을 조작할 수 있는 운전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야, 그 상태에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핸들링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이 막 빠른 주행, 서킷과 같은 혹은 제한된 코스에서 빠른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출현한 뭔가를 피할 때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 바로 그게 핸들링의 기본 개념인데, 네, 설명드린 것처럼 갑자기 고속도로에 무엇인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과정해 가지고 요 시험을 한 건데, 팰리세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차로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차선에 다 왔으니까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바디롤이 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차를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우뚱 하는 차를 잡기 위한 추가 보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오해를 만든 것 같고, 다시 해볼까요? 자, 보신 것처럼 슬라롬 환경, 사실 이제 팰리세이드도 이 뒷바퀴가 떴던 게 레인 체인지에서 이렇게 해서 뜬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 슬라롬을 했었죠. 자, 가상의 스티어링 이렇게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뒷바퀴가 뜬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을 때도 떴었어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롤이 심하니까 안에서는 움직임이 많아서 뒷바퀴가 떴는지 안 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드론 장면은 제가 운전한 거였고, 그 밑에 장면은 이제 다른 기자가 한 건데, 그 촬영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뭔가 얘기한 건 없습니다. 롤 정말 과도하다. 나머지는 사실 사무실에 들어가서 편집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뒷바퀴 뜨는 거, 결국에 이제 그 영상이 나가면서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봐라, 바디롤이 이렇게 과하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느냐를 사실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타겟이 되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의 조작이라는 것이, 자, 가만히 서 있을 때, 자, 뒤에 여기 카메라 보이나요?
자, 스티어링 휠이 모든 차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1차적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측에 있는 서스펜션이 눌리겠죠. 자, 스티어링 휠에 이 조작에 따른 반응도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눌리고 타이어, 이들의 성능, 심지어는 부싱의 성능에 의해서도 이 눌리는 양이 달라집니다. 자, 많이 눌리게 되면 당연히 쏠리는 양이 많아지고 운전자는 조작 범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마일드하게 가는 상황, 여기서는 뭐 대부분 동일하게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몇 도를 꺾었으니까 차가 몇 도를 움직인다,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차가 달리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계점에서 이렇게 꺾을 때는 요거는 이제 아마도 차 좀 타보셨다는 분들, 특히 서킷 타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실 텐데, 슬립 앵글이라는 게 있죠. 내가 타이어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휠은 돌아갔는데 타이어 쪽에서 미끌리는 그 슬립 앵글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성능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사실 세팅이 같을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타이어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팅상 승차감이나 여기서는 차이가 없지만 ID5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티어링 각도,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M3 같은 경우도 후륜 구동형 M3와 4륜 구동형 M3가 똑같잖아요, 차는. 근데 구동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스티어링 앵글이 다릅니다. 사실 4륜 구동 M3로 드리프트 하는 거, 자, 후륜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드리프트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 타각이, 실제로 앞바퀴가 조향되는 각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팰리세이드를 비롯해서 여러 차들, 전륜 구동, 4륜 구동, 이런 차들이 그 구동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행상에 있어서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가 왜 동일하게 안 했어 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 요건 사실 동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들어가면 타이어, 이 컴파운드, 그리고 그 컴파운드가 대기 온도에 따라서도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꼭 동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있었어요. 자, 제가 그 초기 제일 첫 주행을 하면서 일단 반응이, 자, 스티어링을 돌리는데 차가 덜 따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스티어링을 더 많이 돌리겠죠. 그 다음에 회복의 작업이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우뚱하니까 잡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차를 의도적으로 막 좌우로 흔들어서 뒷바퀴를 들린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늦게 반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이제 유튜버 분께서 이제 저 예상으로는 아마 그 KM77에서 하는 시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지지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힘든 시험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알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규격화된 그런 시험이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어떤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 이게 조언을 받는 그 채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게, 북미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최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겟에는 맞춰서 들어가게끔 차를 설계한다. 근데 국산 차들은 이제 국내 규정 자체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예 시험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롤 제어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나왔고, 역으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고 할까요? 저희 쪽에서는 핸들링을 중시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데 내 관점에서는 어차피 롤 센터가 높은 이만한 대형급 SUV에서 이 정도는 뭐 내가 볼 때는 허용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롤이 적은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전복이 되거나 한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면 뭐 문제 없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 내 취향은 여기 A가 맞아, 내 취향은 B가 맞아, 이렇게 선택이 되면 좋을 텐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뭐 다들 난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몰려다니시기보다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아니 그냥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안 보면 되고, 내 취향에 맞으면 이제 그걸 보면 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KM77 같은 그 시험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는 다 동일하게 맞춰야 되고, 예를 들어 뭐 타이어 컨디션부터 기타 등등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뭐 이게 뭐 시험방은 아니지만 시험이라는 걸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시험 장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한다면 이 차의 뭐 실제 무게가 어떠한지,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실 변수입니다. 타이어가 가능하면 오이 타이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타이어의 트레드 뎁스, 이 수명이죠, 한 80%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나오니까. 이 타이어가 마모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티는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저희가 컨텐츠에서 보여드렸죠. 제동거리도 더 짧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규격을 좀 통일한 상태에서 차가 모이고, 그러면 저희는 뭐 장비, 저희 갖고 있는 또 장비가 사실 뭐 자동차 제조사들도 쓰는 장비여서 그런 것들 제공해드리고 조금 더 유익한, 그렇게 하면 뭐 소비자분들도 궁금한 걸 해소하고. 그리고 이번 콘텐츠, 저희가 타이어 콘텐츠 때는 가끔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의외로 좀 이렇게 큰 금액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저희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뭐 후원 같은 것을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충분히 알았고, 이제 댓글이나 그런 걸 보면 저희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쨌든 주신 거니까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 커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그분도 예전에도 아마 보내주셨거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네, 저희가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차를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승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여건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정말 99%는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여기 와서 뭐 이쪽에선 나쁘다 그랬는데 니들은 왜 좋다 그랬어 라고 하면 사실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승회 자체는 그 차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시승차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익숙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겐 이 디자인이 예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보기 싫은 디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의 평가라는 것도 기본 틀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여기에서 누군가는 어떤 살을 붙이고 누군가는 어떤 걸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오토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기본기, 뭐 직진 성능을 비롯해서 핸들링 이런 것들을 원래 좀 중시를 해 왔었고, 그 취향이 맞으시다면 오토뷰가 맞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뭐 디자인을 비롯해서 뭐 일상에서의 뭐 이렇게 소소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다른 채널에 좋은 콘텐츠를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게 4륜구동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때 나아지느냐 라는 부분인데, 기본 그 롤이 많은 그 거동 자체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타이어 사이즈가 좀 더 넓죠. 그리고 구동 방식도 사실 약간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댐핑 컨트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에선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마이 모드에서 댐핑 컨트롤을 스포츠 쪽으로 놓으면,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부드러운 차예요. 네, 그때는 안정성이 그래도 살아난다. 근데 그 변수가 일단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영향은 사실 승차감 쪽을 좀 더 지원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좀 넓어진 타이어에 의해서 타이어의 반응성도 확실히 좀 좋거든요. 리스폰스 사이즈도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다가 18인치도 한번 타보면 좋을 텐데. 자, 그리고 참고로 그 이론적인 부분이 실전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뭐 이론대로만 다 되면 실차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최종 조율, 그러니까 기본은 이론으로 만들어 놓지만 최종 조율은 다 사람이 실차 평가를 통해서 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론 쪽에서 또 조율을 하고, 이런 것을 맞춰간다는 점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론이라는 거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론 자체가 절대적인 그 값과 매칭하지 않는다. 이론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다 벤츠 포르쉐만큼 만들 수 있거든요. 포르쉐조차도 실수하는데, 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차에 똑같은 사계절 타이어인데 마모에 따라서도 사실 약간 차이가 나고, 같은 사계절을 타이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 그립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핸들링도 다르고 스티어링 앵글도 바뀐다는 점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논란이 있고 나서 또 이제 저에게 이제 조언을 주시는 이제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 문자로 주셨고 메일로도 주셨는데, 이제 메일로 주신 내용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어링 휠이 자 순간적으로 확 돌리는 거죠. 이건 슬라롬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 하는데 중간에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딱딱하게 이제 마치 이제 근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영상 나갈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약간은 스티어링이 묶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회복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 캐치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뭐 일상에서 뭐 사실 크게 필요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제조사가 챙겨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전공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현업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핸들링 쪽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중앙에 있을 때와 뭐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또 부르는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가급적 그런 언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국내에서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말 하고 이거를 뭔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맞던 틀리던 일단은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 뭐지? 이거 틀린 건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뭐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냥 쫓아다니면서 네가 답을래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요즘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이것들을 찾아보시면, 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조금 더 친절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그런 오토바이가 될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전에 뭐 이 영상에선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환경이 다르거든요. 순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 촬영하는 거,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와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촬영 시간대가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합성이 되는 거고 운전자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특수성, 뭐 영상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다. 다만 팩트 자체는 유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먼저 해서 이미 아는 경우니까 굳이 그렇게 스티어링을 빨리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마일드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이게 오해 소지를 자꾸 만드니까, 네, 가능하다면 정말 뭐 대부분, 기존에도 사실 그 부분이 라이브 같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딱 룰을 정해서 객관적인 모습을 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